아침에 머리 감고 배수구를 보면 그 위에 쌓인 머리카락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감을수록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 감는 게 낫나?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빠질까봐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정성우입니다. 30년 동안 탈모와 두피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만 명의 두피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탈모는 대부분 유전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사실은 이 습관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머리 감는 요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피를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들,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두 가지 생활 속 재료는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효과를 본 저비용 고효율 관리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하루 10분 실천만으로도 머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머리카락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나이 탓이라 체념하셨나요? 이런 생각 오늘 바꿔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탈모였고 저도 이제 운명인가 봐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져온 경험으로는 달랐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도 생활 습관에 따라 한 명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다른 한 명은 탈모를 겪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 환자 중 60대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넘게 회사 다니시다 은퇴하신 직후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정수리가 많이 비어 있었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습니다만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졌을까요? 알고 보니 이런 이유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쁘다 보니 아침에 빠르게 샤워하고 머리도 대충 감으셨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 건강관리한다며 매일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로 오래 머리를 감으시고 두피가 가려우니 손톱으로 계속 긁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서 두피가 기름져 보인다며 강한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서 문지르셨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두피를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과 두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조직이지만 두피는 살아있는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이 망가지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나 영양제를 사용해도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발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머리카락을 살리려면 두피부터 살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도 많은데 이미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소용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몸의 재생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73세가 되신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평생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했더니 머리카락이 갈수록 얇아지고 빠져서 오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얇아 모자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다고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이제 내 나이에 무슨 머리카락이야 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김 할머니 머리에 새로운 솜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녀가 할머니 머리가 부쩍 많아졌네 라고 말했다며 행복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선생님, 머리카락이 다시 나니까 거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오랜 동반자이자 자신감의 원천이죠. 젊을 땐 머리 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하고 나이 들어서는 품위와 건강의 상징이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소중한 동반자를 잃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두피 관리로 머리카락이 살아난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입니다. 사실 우리 두피는 참 억울합니다. 얼굴은 매일 정성껏 관리하면서 두피는 그저 샴푸로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고가의 화장품은 아끼지 않으면서 두피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두피도 우리 피부의 일부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라는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피부죠. 제 환자 중 60대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취미로 등산을 시작하셨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그러다 반년 만에 정수리가 확 비어버렸죠. 뜨거운 물이 두피의 보호막을 계속 씻어내 두피가 민감해지고 약해진 겁니다. 이 선생님은 나중에 머리 감는 물 온도만 낮췄는데도 빠지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기름기 많은 두피가 싫어서 강한 샴푸를 직접 두피에 바르고 박박 문질러 씻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두피염이 생기고 가려움증에 시달리다 탈모가 빨리 진행되셨습니다. 샴푸를 물에 풀어 거품을 내서 사용하도록 바꾸고 나서는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머리카락 빠짐도 줄었답니다. 이런 실수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포기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아직 길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새로운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피를 망가뜨리는 습관들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피를 망가뜨리는 3가지 주요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찬 느낌이 싫어서 아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피에는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씻어내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치 손을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주름지고 건조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 개운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물 온도를 낮추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셨지만 한 달 후 오셔서는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서 바르는 습관입니다. 이건 참 위험한 행동이에요. 샴푸는 강한 세정제입니다. 물에 풀지 않고 원액을 바로 두피에 바르면 두피가 받는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마치 식기세척제를 손에 그대로 짜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당장은 개운할지 몰라도 두피는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긁게 되고 그러면 상처가 생기고 결국 모근이 약해집니다. 60대 김 선생님은 저는 머리가 기름져서 샴푸를 진하게 써야 개운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물에 희석한 샴푸를 사용하시더니 머리가 덜 가렵고 비듬도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피가 가려우면 손톱으로 박박 긁으십니다. 이건 두피에 작은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손톱 밑에는 각종 세균이 있어서 이 상처를 통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염증이 생기면 모근이 약해져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살로 문지르면 두피도 시원하고 모근에 자극도 주게 됩니다. 이제 두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해온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녹차 스프레이입니다. 녹차가 두피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죠?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두피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지 분비를 조절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린 다음 완전히 식혀서 스프레이 병에 담습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리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둘째는 미강유나 아르간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건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하지만 샴푸하기 전에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오일을 바르면 샴푸의 강한 세정력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비빈 다음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릅니다. 이때 두피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셋째는 지문으로 하는 두피 마사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8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근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귀 뒤쪽, 목덜미까지 손가락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두피가 살짝 움직일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세요.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분은 정수리가 거의 다 비어 있었는데 석 달 만에 솜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내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만큼 달라진 거죠. 또 다른 분은 68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손녀가 할아버지 머리가 반짝거리지 않아졌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짝거린다는 건 두피가 많이 보였다는 뜻이죠. 그만큼 모발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직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요. 물론 모든 분이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최소한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 두피가 덜 가렵다,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 보인다 정도의 변화는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두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네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두피와 모발의 재생 주기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하고 시작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80대 환자분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피 관리는 머리카락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두피 건강이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스트레스 받는 대신 건강해지는 두피를 상상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시간은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80세 되신 한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 생겨서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머리카락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유전 탓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지금의 습관을 바꾸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 녹차 스프레이와 오일 보호막, 그리고 두피 마사지.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두피 건강과 머리카락 상태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샴푸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너무 비싼 샴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순한 성분의 샴푸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샴푸 종류보다 사용법입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머리는 얼마나 자주 감아야 하나요? 두피가 기름진 분은 매일, 건조한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 마사지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아침, 저녁으로 각각 4분씩 하시면 좋지만 바쁘시다면 저녁에 자기 전 8분만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피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모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진행 속도와 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머리 감는 방식, 두피 관리법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3개월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년이 넘었네요.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매일 아침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말씀이 제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탈모 관리는 단순히 머리카락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또 다른 80대 할머니는 이제 머리 감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전에는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두피 관리는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자기 돌봄의 의미도 갖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기, 샴푸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기,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기. 이 3가지만 바꿔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차 스프레이와 오일 보호막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습관도 두피 건강에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 지방산이 든 생선류, 견과류,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두부, 계란,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탈모를 촉진합니다. 가벼운 산책,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도 두피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재생과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피와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넷째, 모자나 두건을 쓸 때는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특히 더운 여름철,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두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두피 마사지를 할 때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두피를 마사지해주면 더 효과적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아집니다. 70대 부부인 정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 저녁 서로의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5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를 돌봐주는 시간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단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에 거울을 보며 두피와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계속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처음 피부과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떤 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늘 변화하고 적응한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심지어 80이 넘으셨더라도 두피 건강은 지금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인생의 오랜 동반자입니다. 젊을 때는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이제는 건강과 품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동반자를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너무 길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빠졌네 라는 우울한 생각 대신 오늘도 내 두피를 건강하게 가꿀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위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두피, 아름다운 삶 함께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